춤추는 아이, 히가시노 게이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카시의 수요일 스케줄이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쯤 걸린다. 그러니 늦어도 8시 30분경에는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10분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날도 시계바늘은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요즘 들어 좀 늦는구나. 어머니 요시코가 벽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네, 다카시는 계단에 발을 걸친 채 어머니 쪽은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니 좀 어려워져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요. 엔도근이 그러니? 어머니는 다카시의 동급생 이름을 댔다. 다카시와 늘 1등을 다투는 소년이다. 뭐 그렇죠. 그래, 너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머니의 말은 어느덧 격려로 바뀌어 있었다. 원래 조금 늦게 들어오는 정도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학원에서 더 배우면 좋다는 게 어머니의 본심일 것이다. 격려를 뒤로하고 다카시는 계단을 올라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간 다카시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천장에는 그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사진과 만화 영화 포스터가 붙어있다. 둘 다 손에 넣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먹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다카시의 눈에는 그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몸속에 가벼운 흥분이 남아있었다. 수요일 밤에는 늘 이렇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다는 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곧장 집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들른다. 아니, 들른다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다. 학원 가는 길에 S여고가 있다는 걸 다카시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다카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해마다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 몇몇이 입학한다. 가톨릭계 학교로 규율이 엄해서 흔히 말하는 요조 숙녀 학교로도 유명하다. 블록 담 너머로는 벽돌로 지은 학교 건물이 서 있고 달빛 아래 솟아있는 시계탑에서는 그야말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건물 전체가 역사를 말해주는 듯한 학교다. 다만 다카시가 지나갈 무렵에는 학교 시간이 지난 터라 안타깝게도 그 학교 학생들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를 본 것은 어느 수요일 밤이었다. 그날 다카시는 여느 때처럼 S여고 옆길을 지나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부근은 길도 어두운 데다 인적도 드무니 조심하라고 학원에 갓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일러주었다. 발걸음이 빨라진 건 그 무렵부터 들인 습관이다.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학교 안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다. 어머니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한 까닭에 다카시는 그 음색을 들으면 왠지 그립기도 하고 마음이 따스해지기도 했다. 이런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지? 다카시는 학교 건물 쪽을 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피아노 소리도 그렇지만 이런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흥미가 일었다. 그러다 우연히 블록 담 중간에 설치한 목재문이 빠끔히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아무래도 뒷문인 모양이다. 이제껏 그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약간의 스릴감을 느끼면서 그 문을 열어보았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망가져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고개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물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건물은 나지막하고 창문이 많았다. 아무래도 체육관 같다고 다카시는 생각했다.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마치 그 소리에 이끌리듯이 다카시는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평소에 다카시라면
그럴 배짱이 없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주저하지 않았다. 체육관에는 일부분만 불이 켜져 있는 듯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의 양에 차이가 있었다. 다카시는 쭉 둘러보고 나서 조금 어둑어둑한 창문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누가 안에서 자신을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창문 아래로 다가가자 피아노 소리에 섞여 마룻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서서히 얼굴을 가져가 들여다보니 안에서 한 소녀가 춤 같은 것을 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손에 기다란 리본을 들고 그것을 세차게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다. 리본은 소녀의 손에 의해 움직이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허공을 날아다녔다. 리듬 체조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서 다카시도 본 적이 있었다. 곤봉이나 공을 사용하는 종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소녀는 텔레비전에서 곧잘 보게 되는 레오타드 차림이 아니라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도 대충 뒤로 묶었다. 그래도 몸은 역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그녀가 조종하는 리본만큼이나 낭창낭창한 데다 민첩성도 뛰어났다. 피아노 소리가 멈추자 소녀도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다카시가 있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창가로 걸어가더니 거기에 놓여있는 라디오 카세트를 조작했다. 피아노 소리는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방금 전과 똑같은 멜로디가 방금 전과 똑같은 음량으로 들려왔다. 쭈그리고 있던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이 일어났다. 다카시가 소녀의 얼굴을 또렷이 본 건 바로 그때였다. 소녀의 피부는 투명하리만치 희었다. 게다가 살결도 매끄러워 보였고 뺨에는 형광등 불빛이 어렴풋이 반사되고 있었다. 다카시는 도자기 인형을 떠올렸다. 하지만 차가운 인상은 풍기지 않았다. 그리고 옅은 분홍빛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난 이는 피부보다도 더 희었다. 뺨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이 다카시가 있는 곳에서도 보였다. 빨간 티셔츠도 땀에 젖은 부분만 짙은 빛깔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체조를 시작했다. 다카시의 시야에서 자유분방하게 움직인다. 다카시는 훌륭한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좋은 곡을 만나면 그것이 난생 처음 듣는 곡일지라도 이전에 어디에선가 들어본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의 본능적인 무언가를 자극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소녀의 춤을 보고 있는 심정이 그때와 똑같았다. 어딘가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아니, 어딘가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자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와 있다는 긴장감도 잊은 채 다카시는 제법 오랫동안 거기서 춤추는 소녀를 지켜보았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15분이나 지나 있었다. 다카시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여학교 근처로 가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뒷문을 찾았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체육관에도 불은 켜져 있지 않은 듯 했다. 그 다음 날에도 가보았지만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그가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매주 수요일이 그녀가 연습하는 날이라고 다카시는 해석했다. 다카시에게 은밀한 즐거움이 생겼다.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카시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리듬 체조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다. 10분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생각을 하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다카시 아버지는 모 상사의 부장이다. 관리직이긴 하지만 행동파여서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다.
외동아들인 다카시에 관한 일은 아내 요시코에게 일임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책임감을 느끼는지 요시코는 다카시의 교육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수요일에는 영어 학원에 가지만 과학과 사회만 따로 가르치는 학원에도 다니고 있다. 다카시에게 드는 돈은 아끼지 말라는 것이 남편의 명령이고 다카시도 불평 없이 요시코의 말이라면 모두 받아들였다. 불평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요일은 수학 가정교사가 오는 날이다. 사립 Y대학에 다니는 구로다라는 남학생으로 다카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늘 햇볕에 그을린 모습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되뇌고 다니는 남자다. 대학에서는 보트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말해주듯이 팔도 굵고 어깨도 넓다. 구로다는 여름철에는 늘 땀 냄새가 밴 민소매 티셔츠 차림에 상당히 낡은 스포츠백을 들고 온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중학교 2학년 수학 교재를 꺼낸다. 가방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매직펜으로 키오미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다. 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구로다의 말에 다카시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노트가 놓여 있다. 샤프 펜슬을 들고 뭔가를 쓰려던 참이었다. 구로다가 다카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딴 생각하고 있었지? 다카시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구로다가 그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고. 죄송합니다. 다카시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쳐다보는 것 같던데. 구로다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어 다카시 앞에 내밀었다. 이 더러운 가방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다카시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이끌렸다. 구로다는 이내 알아차렸다. 이거 말이냐? 그가 가리킨 곳은 키요미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었다. 다카시가 부정하지 않자 구로다는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이름이야. 이런데 눈이 가는 걸 보니 너도 슬슬 이성의 눈을 뜨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보니 멍하니 있던 것도 그리운 그녀를 생각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지? 다카시는 적당히 둘러댈까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할까 망설였다. 이런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대도 달리 없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거면 공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카시는 엉겁결에 잠깐만요 라고 내뱉고 말았다. 그러다가 잠자코 그의 입가를 바라본다. 다카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 말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다. 구로다는 허를 찔린 듯 입을 벌리더니 웃었다. 거봐, 역시 여자잖아. 다카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목덜미에서 눈가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아는 것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카시는 큰맘 먹고 리듬 체조를 하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수요일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구로다는 웃음을 거두고 다카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러다 다카시가 이야기를 마치자 뭐야, 그럼 연상이잖아 라며 익사를 떨었다. 다카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 나름의 배려였다. 역시 가망이 없는 걸까요? 다카시는 구로다의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모양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정확히 말하면 기대했지.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다가 중학교 시절이 끝나는 것도 한심하니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카시의 눈빛은 진지했다.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학교에서 나올 때 말을 걸면 돼. 리듬 체조를 하는 아이라면 이게 딱 좋겠다. 도화지를 한 장 가져가서 팬이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봐. 여자아이들은 스타로 대우받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널 귀여워해 줄 거야. 그러고요? 글쎄다. 아무튼 한마디 말을 걸어보는 거야. 힘내세요든 뭐든 말이다. 스포츠맨이든 스포츠우먼이든 응원을 해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거든. 응원이라. 다카시는 그녀를 떠올려 보았다. 그녀에게는 어떤 응원을 해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해볼게요. 잘해라. 선생님도 이 작전으로 성공했어요? 구로다는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난 그 수법에 걸려들었지 라고 말하곤 웃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도 다카시는 학원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S여고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나처럼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다. 곡은 대개 같지만 가끔씩 다를 때도 있었다. 오늘은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곡이다. 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늘 똑같다. 같은 경로를 거쳐 같은 창문으로 다가간다. 그녀의 모습이 잘 보이면서도 그쪽에서는 자신을 보기 힘든 위치라고 판단한 창문이다. 그녀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늘 그렇듯 새빨간 티셔츠가 체육관이 비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다. 가쁜 숨결이 다카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응원이라. 선생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하얀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자동 판매기에서 산 스포츠 음료 2병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늘 리듬 체조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팬이 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 학원에서 문법을 배우던 중에 쓴 것이다. 다카시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녀의 리듬 체조를 감상한 뒤 체육관 벽을 따라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이 부근은 깜깜하다. 그는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구로 가서 스포츠 음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놓고 온 길을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갔다. 그것만으로도 진땀이 났다. 이걸로 됐다. 그녀는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이 봉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글을 읽을 것이다. 팬의 정체를 당장 알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매주 스포츠 음료를 가져다 놓는 것이 누구인지 틀림없이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녀가 나를 기다려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자 다카시는 가슴이 설레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스포츠 음료를 가져갔다. 그녀는 설마 오늘도 팬이 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카시는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품은 채 살며시 뒷문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 너머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체육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3주나 계속했으니 신경이 쓰일 텐데.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다카시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스포츠 음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로 그녀가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바람을 품었지만 그녀의 귀에 닿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다카시를 보자 어머니가 말했다. 예전에는 늘 이 시간쯤에 들어왔지만 지난 몇 주 내내 늦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늦는 게 보통이 되고만 모양이다. 뭘 들고 있는 거니? 다카시의 손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 이거요? 집에 오는 길에 샀어요. 스포츠 음료예요. 왜 그런 걸 샀는데? 왜라뇨? 마시고 싶으니까 샀죠. 주스가 집에 있는데. 이게 마시고 싶었어요. 다카시는 언짢다는 듯 대답하면서 봉투를 주방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간 다카시는 수요일이면 의뢰 그랬듯이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여느 때라면 한동안 이렇게 누워서 약동하던 몸을 눈앞에 떠올렸을 것이다. 투명한 피부, 흘러내리는 땀방울. 하지만 오늘은 떠올릴 것이 없었다. 왜 오늘은 없었던 걸까? 뒷문으로 들어가 체육관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줄곧 품어온 의문을 되뇌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체육관은 마치 시간이 죽은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다. 그런 짓을 했으니 기분이 나빠서 수요일 연습을 그만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카시가 보기에 연습에 임하는 그녀의 자세는 그 정도 일로 그만둘 만큼 어설픈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행위가 그녀를 불쾌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자. 다카시는 그렇게 결심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래, 아직 그녀가 연습을 그만두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늘은 어쩌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구로다 선생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S여고는 부잣집 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는 집에서 파티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다. 그래, 그럴 것이다.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듯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자 정말로 다음 주 수요일이 기대되고 기다려졌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체육관은 여전히 깜깜했다. 다카시는 그날도 스포츠 음료를 집에 들고 돌아와야 했다. 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다카시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왜 그래? 기운이 없네. 커다란 손으로 다카시의 등을 두드리면서 구로다가 물었다. 차인 거냐? 대답 대신 다카시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이 구로다는 하하 하고 웃었다. 홈런을 치려고 하면 헛스윙을 하게 마련이고 구회를 하려고 하면 실현을 하게 마련이란다. 비관할 거 없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다카시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이라도 들었다면 그나마 낫게요. 심각하군. 어떻게 된 건데. 그제야 다카시는 수요일의 비밀을 구로다에게 털어놓았다. 사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제법 멋진 작전을 썼구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로다는 우선 그렇게 다카시의 행동을 평가했다. 하지만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까요? 불안해하며 다카시가 물었지만 구로다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런 일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여자도 덜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진 않는다고.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어지는 게 습성이란 거지. 연습하러 오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게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도 별 수 없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무튼 다음 주에도 가보면 돼. 그렇게 말하고 구로다는 다카시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러나 다음 주에도 다카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다카시는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춤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지만 현실 속의 체육관은 늘 불이 꺼져 있었다. 결국 다카시가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었던 건 가을이 끝나가고 가로수가 하나 둘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다카시가 그녀를 다시 본 것은 사진 속에서였다. 학원 친구 집에 놀러가서 앨범을 보다가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를 발견했던 것이다. 다카시는 머리로 피가 몰리는 걸 느끼면서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틀림없는 그녀다. 기름한 눈매, 모양이 예쁜 입술. 사진 속의 그녀는 세일러풍의 교복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나란히 서 있었다. 학급 단체 사진이었는데 다카시는 그 수많은 학생 중에서 한눈에 그녀를 찾아냈던 것이다. 다카시가 넋을 잃고 사진을 보고 있자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거 누나 사진이야.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 앨범에 들어가게 된 거야. 누나는 몇 학년이었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다카시는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사진 같네. 그렇다면 그녀도 S여고 1학년이라는 이야기다. 근데 그 사진이 왜?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나는 지금 집에 있어? 없어. 누나 졸업 앨범을 갖다 줄까? 그쪽 사진이 더 크거든. 그렇게 말하며 친구는 일어섰다. 그 주 금요일 여느 때처럼 집에 온 구로다에게 다카시는 낭보를 전했다. 운이 좋구나. 구로다의 첫마디였다. 주소도 알아냈냐? 네, 일단은요. 하지만 언뜻 본 걸 외웠을 뿐이라 별로 자신은 없어요. 친구 앞에서 주소록을 베끼기는 거북했다. 다카시가 내민 메모를 보고 구로다는 어라? 여기라면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가 않네. 편지를 보내볼까요? 좀 있어봐. 먼저 그쪽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왜 연습하러 오지 않는지도 알아두는 게 좋겠고. 하지만 알아본다고 해도 내가 알아봐 줄게. 집도 가까운 데다 보트 대회도 끝나서 한가하거든. 그래도 뭐 불만이냐? 선생님도 그녀를 좋아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구로다는 허를 찔린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더니 할 말을 잃은 듯 쓴웃음을 짓고 어깨를 으쓱했다. 어이가 없구나. 이튿날인 토요일, 구로다는 그녀의 집을 찾는데 예상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S여고에 다닌다는 선입관에 고급 주택가를 상상했는데 메모에 적힌 주소 근처에는 서민 아파트나 임대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빈말로도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고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는 같은 곳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까스로 찾는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로 다카시의 춤추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일까? 그 집 앞에 서서 구로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곳은 연립주택의 한 가구였다. 나무 틀로 짠 유리문을 받치고 있는 상인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문을 여닫는 것도 수월치 않아 보였다. 길가 쪽 기와 지붕은 충치처럼 몇 장인가 빠져있고 집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탓인지 앞면 전체에 검댕이 달라붙어 있었다. 어떻게 보더라도 미소녀가 이 집에서 S여고에 다닌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구로다는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을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담배가게로 갔다. 그곳에서는 주름투성이 얼굴의 여윈 노파가 무릎에 담요를 걸친 채 졸고 있었다. 구로다는 노파를 깨워 담배를 사면서 건너편 집 주인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노파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껌뻑이면서 대답했다. 전에는 폐품을 회수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부인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몸이 안 좋거든. 부업인가 뭔가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 그런데 댁은 흥신소 사람인가? 노파는 수상쩍다는 듯이 구로다를 올려보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구로다는 얼버무렸다. 그 댁에 딸이 있죠. 구로다는 다카시에게 들은 이름을 댔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아이 제법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니 말이야. 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려서 캐묻듯이 물었다. 그런 일이라뇨? 그러자 노파는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나지막이 말했다. 모르나? 그 집 딸 석 달 전에 자살했어. 자살이라고요? 구로다는 가슴을 세게 걷어차인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석 달 전이라면 다카시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무렵과 일치한다. 저기 여가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더군. 난 못 봤지만 정말 끔찍했던 모양일세. 왜 자살을? 글쎄, 최근에는 자살이 유행이라고 하니 이유 같은 건 없지 않겠나? 다카시에게 뭐라고 말하지? 구로다는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토록 한결같이 그녀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는가. 일단은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야겠다. 하지만 어째서 그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요? 이제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노파는 이상하다는 듯 구로다를 보았다. 그러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나이는 그쯤 됐지. 나이는 이라는요? 고등학생이 맞잖아요. 하지만 노파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 집에 그런 여유 같은 게 어디 있겠나.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한 모양이더구먼. 북경 반점이라는 중국집이 담배가게 노파가 알려준 가게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녀는 이곳에서 일을 한 모양이다. 그 가게는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역 뒤편에 있었다.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테이블이 5개 놓여 있고 카운터 위에는 만화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후 4시가 지난 애매한 시간 탓인지 손님은 구로다 한 명뿐이다. 화장이 짙고 몸집이 자그마한 여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목덜미 언저리에 탄력 있는 피부를 보고 20살 안팎일 거라고 구로다는 추측했다. 여종업원은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주문 내용을 전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여성 주간지를 읽기 시작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구로다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만화책을 고르는 척했다. 하나같이 오래된 만화책뿐이었지만 적당히 한 권 집어들고 여종업원 쪽을 보며 말을 걸었다. 전에 여기서 젊은 여자아이가 일했죠. 여종업원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구로다는 소녀의 이름을 댔다. 그러자 여종업원의 무뚝뚝한 얼굴에 반응이 나타났다. 그 아이를 아세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애 죽었어요. 그런 모양이더군요. 자살이라면서요. 어두운 아이였거든요. 침울하고요.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도 전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죠? 여종업원은 카운터 안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설거지요. 그렇게 침울한 얼굴로 손님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되게 무뚝뚝하면 어떻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으며 구로다는 다시 물었다. 왜 자살했는지 짐작 가는 건 없나요? 여종업원은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할 것 같은 아이였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었고요. 그때
구로다가 주문한 만두와 볶음밥이 나왔다. 여 종업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시 2개를 테이블로 가져갔다. 그 아이의 취미라든지 그런 건 생각나지 않나요? 취미요? 그런 거 몰라요. 이를테면 취미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녀는 빨간 입술을 벌리고 웃었다. 그런 고상한 인종이 아니었다고요, 그 아이는. 하지만 그녀는 무슨 생각이 난 듯 입을 다물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거라도 있나요? 뭐 별건 아니지만 리듬 체조 프로를 자주 보더라고요. 설거지하던 손길을 멈추고요. 그래서 야단도 자주 맞았죠. 그래요? 여 종업원과 나눈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다른 손님이 들어온 탓도 있고 실제로 그 이상은 그녀도 모르는 듯했다. 구로다는 가게에서 나와 다시 한번 간판을 보았다. 정기 휴일, 매주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구로다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다카시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그 아이를 만나셨어요? 아니, 못 만났어. 왜요? 집은 아시잖아요. 알지만 그 아이는 못 만났어. 집에 없더라고. 거짓말은 아니라고 구로다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랬군요. 다카시는 실망한 듯 어깨가 축 처졌지만 표정만큼은 밝았다. 그런 그를 보자 구로다는 더더욱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집은 보고 오신 거죠? 그런 셈이지. 어땠어요? 역시 으리으리하게 큰 집이던가요? 생각한 것만큼 크지는 않더라고. 그냥 보통이야. 우리 집이랑 어느 쪽이 더 커요? 이 집이랑 말이냐? 구로다는 우물거리다가 무승부쯤 되려나? 하고 대답했다. 다카시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기 나름대로 소녀의 집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구로다는 저도 모르게 다카시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저 이번 주에도 갔어요. 다카시의 말을 듣고 놀란 구로다가 되물었다. 가다니? 체육관에요. 뻔하잖아요. 아, 구로다는 얼굴을 문질렀다. 그래, 뻔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녀는 있었냐? 그렇게 물으면서 구로다는 자기 혐오와 공허감에 휩싸였다. 그게 말이죠. 여전히 없더라고요. 다카시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밤에 하는 연습은 그만둔 걸까요? 그러게, 그만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들를 거예요. 다시 연습을 시작할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구로다는 결국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튿날 구로다는 찻집에서 대학 친구를 만났다. 구로다와 같은 학부에 다니는 에리코라는 여학생이다. 그는 어젯밤 학생 명단을 보고 그녀가 S여고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 난데없이 만나자고 하자 에리코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뭐든 사겠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승낙했다. S여고의 리듬 체조부? 난 그런 애들은 몰라. 초콜릿 파르페를 먹으면서 에리코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잠깐 다리만 놔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체 목적이 뭔데? 설마 여고생을 꼬시겠다는 건 아니지? 순수하게 용건이 있어서야. 부탁이다. 스테이크도 사줄게. 아이 참, 성가신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에리코는 초콜릿 파르페를 깨끗이 먹어치우더니 가자 라고 말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토요일 오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건 동아리 부원들 뿐이다. 구로다는 S여고 정문 앞에 서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에리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리듬 체조 부원을 이곳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그 아이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로다는 자살한 소녀를 생각했다. 아마 그 아이는 불운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자신과는 달리 혜택받은 아이들에게 적이 같은 것을 품고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울적한 마음을 연소하는 방법이 한밤에 체육관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아이에게 그 시간은 청춘의 모든 것이었고 유일하게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왜 그녀는 그런 시간을 저버린 것일까? 왜 자살을 한 것일까? 그것이 구로다로서는 의문이었다. 마침내 에리코가 돌아왔다. 소년같이 생긴 머리가 짧은 여자아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햇볕에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일직선으로 담은 입술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유감스럽게도 에리코가 사무적인 어투로 말을 꺼냈다. 리듬 체조부원은 없었어. 이 학생은 체조부원인데 안 될까? 왜 없는 건데? 토요일은 체조부와 리듬 체조부가 교대로 한 주씩 연습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체조부 아이가 설명했다. 아무래도 체육관 이용에 따른 문제인 모양이다. 괜찮아. 체조부나 리듬 체조부나 그게 그거니까. 에리코는 쉽게도 말한다. 체조부 아이도 제가 아는 거라면 말씀드릴게요. 라며 구로다의 질문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구로다는 말을 꺼냈다. 3달쯤 전에 매주 수요일 밤 리듬 체조 연습을 하러 체육관에 온 여자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야. 이 학교 학생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무슨 괴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체조부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그 사건 말이군요. 라고 제법 박력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구로다는 살짝 놀랐다. 알고 있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수요일에 춤추는 아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이라니. 그녀는 벌써 2번이나 이 단어를 입에 올렸다. 구로다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수요일마다 체육관에 몰래 들어와서 리듬 체조 흉내를 낸 모양이에요. 내내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밤 리듬 체조부원 몇 명이 체육관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나타나더니 제멋대로 도구를 쓰면서 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붙잡아서 혼쭐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리듬 체조부원 중에는 고약한 애들이 많거든요. 체조부와 리듬 체조부 사이에 불화라도 있는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부원들을 야유하는 듯한 어감이 느껴졌다. 혼쭐을 내다니 어떤 식으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무릎을 꿇리고 그 아이가 사용한 도구들을 죄다 닦게 하는 등 아무튼 지독하게 군 모양이에요. 그랬구나. 구로다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어쩌면 소녀가 자살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녀에게는 살아가는 낙이던 시간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저기를 품은 사람들에게 굴욕까지 당한 것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구로다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리듬 체조 부원들은 그 아이가 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면서. 그러자 체조부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물음에 대답했다. 아마 공부하느라 바쁠 거예요. 마치 스스로에게 이르듯 다카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듬 체조를 좋아하니까 밤에도 연습하고 싶지만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수업은 어려울 테니까요. 당분간 공부에만 몰두하기로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처럼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가 성적이 오를 때까지 리듬 체조 연습은 쉬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곧 해가 바뀌려고 하는데도 다카시는 춤추는 아이를 잊지 못했다. 구로다는 결코 자기가 먼저 이 화제를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래도 다카시는 한 번씩 그 아이 이야기를 한다. 편지를 보내볼까요? 라든지
집에 한번 제가 가볼까요? 라며 의견을 구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구로다는 갑자기 그러는 건 안 좋아.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라고 얼버무렸다. 다카시는 말을 계속 잇는다. 게다가 이제 춥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겠구나. 구로다는 어설프게 대답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나 그건 다카시에게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다.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다카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구로다는 그 체조부 아이의 말을 떠올린다. 어떻게 리듬 체조부원들이 수요일에 춤추는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체조부 아이가 대답한 내용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체육관 입구에 스포츠 음료가 놓여 있었대요. 리듬 체조부원 앞으로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어느 부원도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했대요. 결국 그렇다면 누군가가 수요일 밤에 들고 오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스포츠 음료를 들고 오는 사람을 찾아낼 요량으로 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아이와 스포츠 음료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선 정말로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이는 늘 뒷문으로 드나들었다니 입구에 놓여있던 봉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겠죠. 그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카시도 그녀에 대한 환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로다는 다카시에게 알려줄 용기가 없었다. 바로 네가 춤추는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는.